김기춘 실장의 보고를 받고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 물론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지만 네. 최근에는 정무수석 시절에 실질적으로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증언이 지금 잇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캐비넷에서요? 그렇죠. 나왔다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네. 그런데 유인촌 장관은 지금 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 관여하지 않았다. 서울시장 시절서부터 바로 오른쪽에서 측근에서 이렇게 문화적 활동을 했던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네. 그리고 꽤 오랫동안 장관했죠. 네. 3년을 제일 예. 많이 네, 상당히 최장수 장관이었죠. 찍지 마. 이명박- 이거 네. 한마디로 찍지 마. 네. 찍지 마. 근데 유인천 전 장관이 그저께 자신 입장을 미리 내놨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뭐 이 지금 이 스포츠에 쓰이는 용어 중에 있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자신은 전혀 관여한 적이 없고 내가 문화예술인 출신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런 걸 만든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강하게 지금 부인을 했습니다. 부인을 했는데 앞서 우리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이 태도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이와 관련해서 역사자 전우용 선생께서 예. 이 SNS에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올렸냐? 정의용? 정우용. 전우용 선생이라고요. 예. 옛날 그 우리나라 유명한 역사학자 전승칠 선생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예. 자, 어쨌든 그러니까 정우용 선생이 그 지금 그 SNS에 뭐라고 올리냐면 이 지금 당시 그 유인촌 장관이 집권하고 난 뒤에 이 정부가 코드 맞지 않은 기관장 다 나가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저도 뭐 그 SNS 보니까 그 생각이 기억이 나던데요. 사실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그때 그 지시 논란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커졌던 상황이 빚어졌었거든요. 예.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과연 유인촌 장관이 당시 블랙리스트를 몰랐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그 자체의 이 공세적 해명 자체가 고지고대로 들리지 않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이른바 이제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문화예술인들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문화정책을 담당했던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과 신재민 MBC 이거는 박근혜 시절이죠. 네. 신재민 전 문체부 차관을 조사해달라. 그때 의원들 사이에서 신재민 차관이 문화 권력의 실세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주 실수했죠. 앞서 우리 유인촌 전 장관이 찍지마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예. 신재민 차관의 또 태도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턱 깨고 이래 앉아서 예. 그 상임위 답변하면서 이 턱 깨고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했던 아주 좀 그래서 국회의원들로부터 오만방자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제가 정도로 국회의원들한테 그때 당시 들었는데 예. 아주 탁월한 기획을 갖고 예. 교묘하게 예. 무식하지 않게 티 안 나게 이러기로 아주 유명한 이거 기자 출신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기자 출신이죠. 예. 예. 그런데 과연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이 관여가 없었을까요? 근데 이제 도종환 현 장관, 그렇죠. 전직 공무원 이런 분들 증언이 나와 있어요. 이게 뭐 사실은 금방 밝혀질 부분입니다. 공세적으로 이제 해명을 했던 부분이지만 예. 문서가 갔냐 안 갔냐거든요. 예를 들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었던 청와대에서 정무실에서 만들었다면 정무실에서 문체부로 넘어갔느냐 안 갔느냐. 지금 우리 조윤선 전 장관이 피해 나갔던 게 증거가 없어서 피해 나갔던 부분인데 증거가 금방 드러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뭐 유인촌 장관은 지금 억울하고 아니다 그러지만 과연 청와대에서 정부 쪽으로 문화부 쪽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걸로 금방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완전 MB맨인데? 관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요. 그럼 문화 현장. 네. 그 연극 배우, 영화 배우 출신이기 때문에 문화 현장을 수십 년 동안 활동을 했잖아요. 네. 문화 현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어차피 문화 예술인이라고 하는 것은 창작을 하고 창의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권이나 이런 기득권에 비판적이지 않아요? 대체로 그렇죠. 그 비판적인 걸 좌파로 몰아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문화예술인 출신이잖아요. 뭐 예. 전원일기라든지 뭐 했기 때문에 더 배우의 삶이라든지 예술의 삶을 좀 많이 안다고 봐야 되는데 뭐 일단은 해명으로 봤을 때는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독자적으로 다 했다라는 결국 그 해명이 맞다. 세상이 바뀌니까 그러겠구나 예.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좀 지켜보면 뭐 곧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원일기에서 축적된 연기력이 나오는 건가요?
근데 지금 유인천 전 장관은 뭐 퇴임하고 난 뒤에 자신의 지금 뭡니까, 이거 빌딩을 예. 문화공간으로 내줘서 문화인들에게 상당히 그러니까 돈 많은 받고 예. 대관할 정도로 상당히 나름대로 문화를 위해서 노력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 청담동에 있는 유씨였대요. 예, 맞습니다. 예, 옛날엔 그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예. 장관 퇴임하고 난 뒤에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근데 문제는 이 유인천 전 장관의 해명에 대해서 이 지금 뭐 반론도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직 공무원 A 씨라는 분이 지금 이야기하기로는 엄밀하게 구두로 이 지금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한 배제 지시는 있었다. 예. 뭐 그런 이야기도 정언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사실 박근혜 정부는 블랙리스트가 융단 폭격이라고 한다면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정밀 타격이다. 서지컬 스트라이크다. 그러니까 딱 부러지게 드러나지 않지만 아주 집요하고 오히려 더 이 치명타였다는 그런 정언도 지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건 뭐 좀 더 조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지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경상도 분 중에 영어를 제일 잘하는 예, 거. 발음이 제일 좋은 거. 깜짝 놀랐죠. 예, 너무 놀랐습니다. 예. 그런데 스트라이크, 예. 두 분 다 경상도네 그러고. 예. 예. 그런데 이게 이른바 이제 예. 크루즈 미사일 예. 쫓아서 타격하는 거. 순항 미사일. 예. 벙커버스터. 벙커버스터. 예. 그렇게 딱 찍어서 네. 어제 어느 분이 정치를 오래 했던 분이 통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박근혜 정부 시절은 그냥 무식하게 전방위적으로 다 했는 거에 비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은 더 집요하게 교활하게 악랄하게 한 것 같다. 이런 평을 내나요? 근데 도종환 장관이 증언했잖아요. 현직 장관인데 뭐라 그러냐면 윤천 장관 때 불법 집회나 시위에 참여했다가 발각되면 지원금 모두 반납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독촉받았다. 네. 이건 현직 장관이자 또 국회의원이잖아요. 예. 도종환 장관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접시꽃 당신. 네, 이거는 뭐 이거가 자체가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를 토대로 해서 추적해 가면 누가 이런 지시를 내렸고 누가 서약서를 작성하게 했고 나올 간단하죠.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종환 장관이 왔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문체부 직원들은요. 캐비넷 열어보면 다 나와요. 그 문체부 직원들은요. 네. 그리고 지금 차관으로 온 분이 누구죠? 그 노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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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참 나쁜 사람. 네. 예? 노태강. 차관으로 왔잖아요. 국장으로 그 쫓겨났다가 문체부 그다음 유진용 전 장관. 네. 문체부의 특징이 그 정부 내에서 가장 에이스 공무원들이 오는 데랍니다. 네. 그전에는 이제 그것이 뭐 기재부 이런 데였는데 지금은 기재부 못지않게 에이스들, 문화정책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에이스들이 오는 자리고 이분들이 자기들 그 문체부 내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무척 자부심이 있었는데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자부심에 손상을 준 거 아니에요? 화이트리스트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제보가 잇따를 것이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저도 높아는 보입니다. 예. 높아 보이는데 문제는 지금 뭐 이명박 정부 측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한가할 시간이 없었다. 내가 뭐 그런 걸 다 개입하고 하느냐.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완전 꼬리 자르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사실은 어떻게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박근혜 정부는 상당히 무식하게 했다고 한다면 예. 이명박 정부 때는 상당히 진영적이고 영리하게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그럼 한 부처의 단독 거의 행위였을 것인가 예. 아니면 그 이후에 정권적 차원에서 벌어진 문제인가 그 부분을 지금 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 부분에 예. 대한 지금 이에 대해서 수사가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는 벌써부터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방어막을 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지금 아주 영리하게 블랙리스트를 행했던 만큼 방어책도 상당히 나름대로는 영리하고 예. 상당히 좀 잘 할 것 같은데 예. 그걸 과연 이 우리 사정 당국에서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 예. 것이냐 그걸 한번 또 지켜봐야 뚫지 되다. 못하는 방패는 없잖아요. 없죠. 예. 방패도 반드시 뚫리게 되어 있다. 예. 창이 어떻게 날카로우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전우용 역사학자 얘기를 했는데 전우용 씨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정부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 다 나가라. 유인천 장관이. 네네. 자, 코드가 맞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죠? 그렇죠. 그것을 조사했을 조사를 거 아니다. 했으니까 그 조사한 그 근거가 블랙리스트다. 블랙리스트다. 네. 그럼 전우용 씨 아니면 유인천 씨 둘 중에 하나는 뭐 거짓말이죠. 네. 하하. 그러니까 뭐 사실 밝히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 국정원이 밝힐 거예요. 국정원이 자기 옛날 문서를 꺼내면 되는 거고요. 서버. 문화부에서 옛날 메인 문서를 서버. 예, 그걸 예. 꺼내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서류가 오갔는 것 같은 건 금방금방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문제지 뭐 밝혀내지 못하진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추명호 국장이 네. 국정원 있잖아요. 국정원을 조사합니다. 추명호 전 국장이 오늘 검찰 소환됐어요. 소환됐죠. 얘기는 안 했습니다. 무건 수행하더라고요. 네, 박원순 시장 제안 문건에 대해서 많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결국 증거가 확실하고 만약에 무건을 하고 검찰에서 하면 본인이 한 걸로 돼버립니다. 아니면 본인 아니면 뭐 마이 가도 원세훈 전 원장까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조실장은 또 누구죠? 김주성 전 기조실장입니다. 아, 축구 선수가 아니네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추명호 전 국장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검찰 조사라는 게 쉽게 그렇게 넘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서울중앙지검에 지금 윤석열 지검장이 지금 가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이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제일 많은 사람이 답답할 거예요. 수사하고 싶은데 지검장 해야 되니까 수사를 못 하잖아요. 슬쩍 왔다 갔다 정도면 할 것 같은데 그거를 통과하기가 저는 쉽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입을 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과연 청와대에서 정부 쪽으로 문화부 쪽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걸로 금방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관여 완전 MB맨인데? 관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요. 그럼 문화 현장 네. 그 연극 배우, 영화 배우 출신이기 때문에 문화 현장을 수십 년 동안 활동을 했잖아요. 네. 문화 현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어차피 문화예술인이라고 하는 것은 창작을 하고 창의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권이나 이런 기득권에 비판적이지 않아요? 대체로? 그렇죠. 그 비판적인 걸 좌파로 몰아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문화예술인 출신이잖아요. 뭐 예. 전원일기라든지 뭐 했기 때문에 더 배우의 삶이라든지 예술의 삶을 좀 많이 안다고 봐야 되는데 뭐 일단은 해명으로 봤을 때는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톡자주로 다 했다라는 어허. 결국 그 해명이 맞다. 세상이 바뀌니까 그러겠구나 예.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좀 지켜보면 뭐 곧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원일기에서 축적된 연기력이 나오는 건가요? 뭐 근데 지금 유인천 전 장관은 뭐 퇴임하고 난 뒤에 자신의 그 지금 뭡니까 이거 빌딩을 예. 문화공간으로 내줘서 문화인들에게 상당히 그러니까 돈 만 원 받고 예. 대관할 정도로 상당히 나름대로 문화를 위해서 노력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 청담동에 있는 유시어터예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옛날엔 그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예, 예. 장관 퇴임하고 난 뒤에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근데 문제는 이 유인천 전 장관의 해명에 대해서 이 지금 뭐 반론도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직 공무원 A 씨라는 분이 지금 이야기하기로는 엄밀하게 구두로 이 지금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한 배제 지시는 있었다. 예. 뭐 그런 이야기도 정언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사실 박근혜 정부는 블랙리스트가 융단 폭격이라고 한다면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정밀 타격이다. 서지컬 스트라이크다. 그러니까 딱 부러지게 드러나지 않지만 김기춘 실장의 보고를 받고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 물론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지만 네. 최근에는 정무수석 시절에 실질적으로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증언이 지금 잇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캐비넷에서요? 그렇죠. 나왔다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네. 그런데 유인촌 장관은 지금 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 관여하지 않았다. 서울시장 시절서부터 바로 오른쪽에서 측근에서 이렇게 문화적 활동을 했던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네. 그리고 꽤 오랫동안 장관했죠. 네. 3년을 제일 예. 많이 네, 상당히 최장수 장관이었죠. 찍지 마. 이명박- 이거 네. 한마디로 찍지 마. 네. 찍지 마. 근데 유인천 전 장관이 그저께 자신의 입장을 미리 내놨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뭐 이 지금 이 스포츠에 쓰이는 용어 중에 있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자신은 전혀 관여한 적이 없고 내가 문화예술인 출신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런 걸 만든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강하게 지금 부인을 했습니다. 부인을 했는데 앞서 우리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이 태도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이와 관련해서 역사자 전우용 선생께서 예. 이 SNS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올렸냐? 정의용? 전우용 선생이라고요. 예. 옛날 그 우리나라 유명한 역사학자 전승칠 선생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예. 자, 어쨌든 그러니까 정우용 선생이 그 지금 그 SNS에 뭐라고 올리냐면 이 지금 당시 그 유인천 장관이 집권하고 난 뒤에 이 정부가 코드 맞지 않은 기관장 다 나가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저도 뭐 그 SNS 보니까 그 생각이 기억이 나던데요. 사실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그때 그 지시 논란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커졌던 상황이 빚어졌었거든요. 예.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과연 유인천 장관이 당시 블랙리스트를 몰랐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그 자체의 이 공세적 해명 자체가 고지고대로 들리지 않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른바 이제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문화예술인들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문화정책을 담당했던 유인천
전 문체부 장관과 신재민 MBC 이거는 박근혜 시절이죠. 네. 신재민 전 문체부 차관을 조사해달라. 그때 의원들 사이에서 신재민 차관이 문화 권력의 실세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주 실수했죠. 앞서 우리 유인촌 전 장관이 찍지마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예. 신재민 차관의 또 태도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턱 깨고 이래 앉아서 예. 상임위 답변하면서 이 턱 깨고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했던 아주 좀 그래서 국회의원들로부터 오만방자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제가 정도로 국회의원들한테 그때 당시 들었는데 예. 아주 탁월한 기획을 갖고 예. 교묘하게 예. 무식하지 않게 티 안 나게 이러기로 아주 유명한 이거 기자 출신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기자 출신이죠. 예. 예. 그런데 과연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이 관여가 없었을까요? 근데 이제 도종환 현 장관, 그렇죠. 전직 공무원 이런 분들 증언이 나와 있어요. 이게 뭐 사실은 금방 밝혀질 부분입니다. 공세적으로 이제 해명을 했던 부분이지만 예. 문서가 갔냐 안 갔냐거든요. 예를 들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었던 청와대에서 정무실에서 만들었다면 정무실에서 문체부로 넘어갔느냐 안 갔느냐. 지금 우리 조윤선 전 장관이 피해 나갔던 게 증거가 없어서 피해 나갔던 부분인데 증거가 금방 드러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뭐 유인촌 장관은 지금 억울하고 아니다 그러죠. 아주 집요하고 오히려 더 치명타였다는 그런 증언도 지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뭐 좀 더 조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지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경상도 분 중에 영어를 제일 잘하는 거. 발음이 제일 좋은 거예요. 깜짝 놀랐죠. 예, 너무 놀랐습니다. 예. 그런데 두 분 다 경상도네 그러고 보니까. 예. 그런데 이게 이른바 이제 크루즈 미사일 예. 쫓아서 타격하는 거. 순항 미사일. 예. 벙커버스터. 벙커버스터. 예. 그렇게 딱 찍어서 네. 어제 어느 분이 정치를 오래 했던 분이 통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박근혜 정부 시절은 그냥 무식하게 전방위적으로 다 했는 거에 비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은 더 집요하게 교활하게 악랄하게 한 것 같다. 이런 평을 내나요? 근데 도종환 장관이 증언했잖아요. 현직 장관인데 뭐라 그랬냐면 유인촌 장관 때 불법 집회나 시위에 참여했다가 발각되면 지원금 모두 반납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독촉받았다. 네. 이건 현직 장관이자 또 국회의원이잖아요. 예. 도종환 장관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접수꽃 당신. 네, 이거는 뭐 이거가 자체가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를 토대로 해서 추적해 가면 누가 이런 지시를 내렸고 누가 서약서를 작성하게 했고 나올 간단하죠.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종환 장관이 왔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문체부 직원들은요. 캐비넷 열어보면 다 나와요. 그 문체부 직원들은요. 네. 그리고 지금 차관으로 온 분이 누구죠? 그 노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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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참 나쁜 사람. 네. 예? 노태강. 차관으로 왔잖아요. 국장으로 그 쫓겨났다가 문체부 그다음 유진용 전 장관. 네. 문체부의 특징이 그 정부 내에서 가장 에이스 공무원들이 오는 데랍니다. 네. 그전에는 이제 그것이 뭐 기재부 이런 데였는데 지금은 기재부 못지않게 에이스들, 문화정책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에이스들이 오는 자리고 이분들이 자기들 그 문체부 내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무척 자부심이 있었는데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자부심에 손상을 준 거 아니에요? 화이트리스트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제보가 잇따를 것이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저도 높아는 보입니다. 예. 높아 보이는데 문제는 지금 뭐 이명박 정부 측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한가한 시간이 없었다. 내가 뭐 그런 걸 다 개입하고 하느냐.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완전 꼬리 자르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사실은 어떻게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박근혜 정부는 상당히 무식하게 했다고 한다면 예. 이명박 정부 때는 상당히 진영적이고 영리하게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그럼 한 부처의 단독 거의 행위였을 것인가 예. 아니면 그 이후에 정권적 차원에서 벌어진 문제인가 그 부분을 지금 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 부분에 대한 이제 지금 이에 대해서 수사가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는 벌써부터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방어막을 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지금 아주 영리하게 블랙리스트를 행했던 만큼 방어책도 상당히 나름대로는 영리하고 예. 상당히 좀 잘 할 것 같은데 그걸 과연 이 우리 사정 당국에서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냐 그걸 한번 또 지켜봐야 뚫지 되다. 못하는 방패는 없잖아요. 없죠. 예. 방패도 반드시 뚫리게 되어 있다. 예.
창이 어떻게 날카로우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전호용 역사학자 얘기를 했는데 전호용 씨가 이런 아주 구체적으로